자, 오늘 보여드릴 보드게임은 보트림프라는 보드게임입니다. 보트림프는 보드게임 내에서 트릭테이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르의 대표격인 게임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버전은 보트림프 한국어판과 그리고 신판입니다. 이 두 버전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트림프라는 게임을 설명하려면 일단은 보트림프의 원작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원작 소설의 이야기를 테마적으로 너무 잘 살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 보트림프를 설명할 때는 이 원작 소설을 같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틀임프, 말 그대로 병 속에 살고 있는 악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악마가 병의 소유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소원을 이뤄주는 데는 제약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내 수명을 늘리거나 내가 죽지 않는 몸이 되거나 이런 소원들은 불가능해요. 이런 소원들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호리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죽게 되면은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리병의 소유권을 어떻게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남에게 판매하면 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작 소설은 키위라는 주인공이 이 악마가 들어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병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재미있어요. 막 엄청 부자가 있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물어보니 이 병 속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부자에게 병을 구매해 와서 친구랑 이게 진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해서 막 시험해보고 집도 사고 막 돈도 벌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한테 병을 팔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팔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키위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또 호리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식으로 호리병의 소유권이 다시 키위에게 넘어오는데, 자기가 1센트의 이 병을 사게 돼요. 1센트라는 돈은 화폐의 가치 중에서 제일 낮은 돈인데요, 반드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돈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키위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환율이 다른 옆 섬으로 가서 이걸 또 판매하려고 막 시도하고 그러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막 나는 어차피 지옥에 갈 몸이다, 그래서 이왕 지옥에 갈 거 이 호리병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다 가겠다 이러면서 병을 사간대요. 그래서 모두가 뭔가 만족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테마성을 게임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일단은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트릭테이킹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릭테이킹은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씩 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카드를 낸 사람의 모양이나 색깔을 따라서 똑같은 모양이나 색을 내야 되는데요, 이 맨 첫 번째 사람이 낸 모양이나 카드의 색을 리드슈트라고 합니다. 모두가 카드를 한 장씩 낸 상태를 이 한 트릭이라고 하고요, 이 트릭에서 리드슈트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은 숫자를 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릭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행위를 트릭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이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보트림프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리드슈트 안에서 숫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 트릭을 따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트림프에서는 이 호리병 안에 있는 악마가 소원을 이뤄줍니다. 숫자가 높지 않더라도 이 호리병의 소유자가 되면 이 트릭을 내가 따올 수 있어요. 즉, 내 승점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호리병의 소유자가 되는 건 아까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의 호리병 가격보다 더 낮은 돈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즉, 카드가 맨 처음에 제시하는 호리병의 가격인 19보다 낮은 숫자의 카드를 제시하면 이 트릭의 승자가 돼서 트릭을 따올 수 있게 되고 덤으로 호리병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호리병을 소유한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라운드가 끝날 때 이 호리병이 내 소유가 되어 있다면 나는 잃은 상점을 모두 잃고 벌점을 받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테마를 그대로 살렸죠. 아까 이야기에서 호리병의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내면 호리병을 사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호리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파멸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테마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들이 카드에 사파로 그려져 있는데 이걸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예요. 이게 숫자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맞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맞춰보면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얼마나 이 호리병을 사오면서 이득을 많이 보고 이 호리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 지금 누가 호리병을 사면 이 호리병의 가격은 거기에 고정이 될 거고 내가 아무리 카드를 내봤자 나는 안전하게 트릭을 따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느냐, 혹은 이 게임 이 라운드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호리병의 소유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남은 트릭을 내가 전부 다 따와서 아무도 승점을 못 먹게 하겠다 같은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카운팅에 변주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게임에서는 3가지 색깔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색깔의 카드가 1부터 37까지의 숫자 중에 각자 다른 분포도로 카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란색 카드는 조금 19보다 낮은 숫자에 많이 몰려 있고요. 빨간색 카드는 19보다 훨씬 높은 숫자에, 파란색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참조표를 항상 보면서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카드들이 어떤 카드들인지 계속 눈으로 흘깃흘깃 살펴보면서 이 지금 호리병을 사오면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누가 호리병을 사가면 이 호리병의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계속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어느새 게임이 끝나 있고 누군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 게임은 3인 전용이고요. 2인 롤이 있기는 하지만 3명이서 했을 때 가장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출시되었던 버전 그리고 한국어 버전은 목재 호리병과 함께 3명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재판되어 있는 버전인데요. 심판 같은 경우는 6명까지도 게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2명씩 팀전으로 2대2대2도 가능하고요. 호리병이 2개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다인원으로 보트림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게임성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심판 같은 경우는 카드 장수도 많고 무엇보다도 보시면은 카드에 0.5가 적혀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카드의 장수를 늘림과 동시에 19가 보트림프의 첫 시작 가격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0.5 단위를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3명이서 즐길 때 저는 보트림프라는 게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인원으로 즐기면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궁금하기는 하네요.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람을 모아서 심판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